안녕하세요. 회생의T의 김웅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 워크아웃을 비교하는 영상은 정말 많습니다. 저도 예전에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올해 새롭게 변동된 사항을 추가하여 체계적으로 한번 정리했습니다. 조금 길지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신청 자격에서 중요한 차이가 세 가지 있습니다. 신청 자격 첫 번째입니다. 이 개인회생과 개인 워크아웃 모두 채무액에 한도가 존재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무담보 채무 10억 원,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고, 개인 워크아웃은 무담보 채무 5억 원, 담보 채무 10억 원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 이 한도 때문에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거의 없었지만, 이 개인회생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일반회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일반회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자격 두 번째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 워크아웃 둘 다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은 채무자 본인의 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지만, 개인 워크아웃은 본인은 소득이 없어도 가족 중에서 누군가 변제금을 대신 내줄 수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개인 워크아웃은 일을 할 수가 없는 주부나 학생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주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신청 자격 세 번째입니다. 개인회생은 빚이 재산보다 더 많아야 신청할 수 있는데, 개인 워크아웃은 재산이 더 많더라도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배우자 재산의 경우 개인회생에서는 절반을 채무자 본인 재산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개인 워크아웃에서는 배우자 재산은 아예 계산에 넣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 워크아웃에서는 공제재산 가액이라고 이 신청 자격을 평가할 때 재산에서 빼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1인 가구의 경우 1억 2천만 원까지 재산에서 빼줍니다. 재산이 빚보다 많은 경우에는 개인 워크아웃만이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청 시기에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신청 시기 첫 번째입니다. 개인회생은 연체가 되었든 연체가 안 되었든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워크아웃은 채무 조정 내용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상환 기간만 연기시키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연체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자까지 탕감받으려면 1개월 이상의 연체가 있어야 하고, 원금까지 탕감받으려면 3개월 이상의 연체가 있어야 합니다. 네, 신청 시기 두 번째 차이입니다. 이 개인 워크아웃은 최근 6개월 내의 채무가 채무 원금 총액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반면에 개인회생은 이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도 대출받고 3개월도 안 돼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기죄로 고소될 수 있으니 가능하면 3개월은 지나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개인회생이나 개인 워크아웃 모두 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에는 약간의 제약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채무 조정에 포함시킬 수 있는 채권의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세금이나 불법 사채 등 모든 채무를 포함시킬 수 있는데, 개인 워크아웃은 제외되는 채권이 많습니다. 이 대부업체나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에게 빌린 돈은 개인 워크아웃에서는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즉, 친구에게 빌린 돈 또는 일수 등 불법 사채는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도 개인 워크아웃에서는 채무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이 취업 후 상환학자금이라고 이 한국장학자단에서 빌려준 대출금이 있는데, 올해부터는 개인 워크아웃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사회초년생들에게도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소 변제율의 차이입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 워크아웃 모두 소득이 적으면 적게 변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래도 변제율의 최소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소득이 아무리 적더라도 개인회생은 채무가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채무액의 최소 5%는 변제해야 하고,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최소 3%에 추가로 100만 원을 더 변제해야 합니다. 이 개인 워크아웃은 아무리 소득이 적더라도 이 삼각채권인 경우에는 남아있는 원금의 최소 30% 이상을 변제해야 하고, 미삼각채권은 원금의 최소 70% 이상을 변제합니다. 이 삼각채권과 미삼각채권의 최소 변제율의 차이가 큰데요. 이 삼각채권이란 금융기관이 장기간 채권 회수를 하지 못해서 회계상 손실 처리한 채권을 말합니다. 이 삼각채권의 감면이 높은데
금융기관마다 이 상각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언제 상각이 되는지는 외부에서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상각채권으로 간주해서 상각채권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상각간주채권이라고 있습니다. 이 매각된 채권은 매각 당시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되었으면 상각채권으로 간주됩니다. 내가 어떤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했는데 채권자가 바뀌었다. 그러면 그 채권은 상각채권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또는 매각 당시 연체 기간이 3개월이 안 되었으나 매각된 지 6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도 상각채권으로 간주됩니다. 마지막으로 대부업자가 보유한 채권도 연체 기간이 1년 이상이 경과하면 상각채권으로 간주됩니다. 이상으로 이제 개인회생과 개인 워크아웃의 차이를 아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소득이 적거나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유리하고 이 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개인 워크아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진단을 원하시면 네이버 카페 모두의 내일을 위한 해방클럽에 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무료로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회생의 티 김웅 변호사입니다.